네, 안녕하세요. 네, 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홍민정입니다. 다들 저를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2021년 2월 5일에 총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2020년 사업들을 진행했었는지 좀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부터 2020년 사업평가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조평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조와 사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회계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기조 전략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가 4가지 운동 전략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전략입니다. 네가티브, 부정적인 것보다 파지티브, 긍정적인 운동으로 전략을 좀 펼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나 불수능 아웃 캠페인 등등은 어차피 좀 여전히 좀 네가티브 할 수밖에 없었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의 비전을 알리고 저희의 꿈을 알리고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에는 최대한 유쾌하고 파지티브한 내용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나비앤 보일러 패러디한 거 보시나요? 저희 하단에 제가 지금 수염을 그리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단체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단체가 흑역사 제작 연구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도 기쁘게도 이 게시물을 유료 광고 없이 6,199분이나 모신 것으로 나타나서요. 네, 앞으로도 제가 살신성인을 해가지고 이런 제작 재미있는 영상물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10년 비전을 그린 10년 플랜 선포식 영상도 굉장히 좀 유쾌하게 좀 밝게 담아내려고 했고요. 755회 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 핵심 강좌인 등대지기 학교 또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유쾌한 영상을 통해 홍보하고자 했고요. 그 결과 2019년 대비 수강 인원이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창조하는 운동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법률 제정, 이렇게 거시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도 되게 필요하지만 실제 학부모님 그리고 회원님들의 일상에서 변화가 체감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저희 노어리 상담넷에서는 학부모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이렇게 풀어드리는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상담넷에서는 또 유튜브 시리즈 영상도 기획을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요. 보시면 변해버린 중2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춘기 자녀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미디어 노출 괜찮을까?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풀어나갔습니다. 조회수 864회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 문제들도 사실 사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마케팅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단행본 07세 공부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를 출간했었고요. 또한 현장 교사 중심으로 수학의 발견, 대안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중심 온라인 수업 모델을 좀 개발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연수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쌍방향, 수평적 소통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2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요, 이메일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메일 너무 많이 옵니다. 학교에 걱정해서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옵니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변화를 주었고요. 저희가 일주일간의 소식을 묵대 굉장히 쉽고 친절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정리된 이렇게 메일을 좀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노어리를 좀 참관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메일의 횟수와 양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43호까지 발행된 상태이고요. 또한 두 번째 변화는요, 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서열 열린 포럼에서도요, 214명의 시민 포럼위원들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또 코로나 원격 수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그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화상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청년과 학생의 운동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학부모와 교사들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더 확장해서 당사자 중심인 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20살 청년 모임 생각우체부를 구성을 했고요. 이 친구들과 주간경의 인터뷰, 그리고 카드뉴스, 브이로그, 또 오마이뉴스 기고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갔습니다. 또한 대학서열해서 열린 포럼에서도요, 고등학생 위원들이 신청을 해서 이 고등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주요 발제를 맡아서 자신들의 놀권리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례들이 좀 통과된 성과들도 있었고요. 이런 전략들로 저희가 2020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5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성과가 어마무시하게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핵심만, 엑기스만 정말 추려서 15가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과입니다.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저희가 2019년 조국 교수님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교육 격차, 그리고 교육 불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구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요, 작년 2020년에는 이 교육 불평등 리포트를 13회 발표하고 기자회견 2회, 국회 토론회 2회, 수차례 내외부 간담회를 통해 결국에 2021년 이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요, 크게 3가지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사회에 이 교육 불평등 지수를 개발해라 라는 의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수를 개발했다면 이 지수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 정책들을 설계하고 실시를 해라 라는 의무를 또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정책을 실시했는데 결국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공유를 해라, 공시를 해라 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때까지 교육 불평등이 그냥 심각한 문제지, 해소돼야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책무성을 부여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성과입니다.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연대체 활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의원실 회의 15회, 그리고 언론기고 20회, 토론회 1회를 실시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는 과다한 학습 경쟁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이 서울시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 서울시에서 통과된 만큼 전국 시도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성과입니다. 코로나19 학습 격차 해소 및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단체보다도 빠르게 사실은 이 학부모 교사들을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말 그 필요를 계속 청취하는 일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간담회 4회, 기자회견 3회, 설문조사 1회, 보도자료 1회, 외부 토론회 3회, 각종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이 코로나19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그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초1, 2 매일 등교가 확대되었고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원격 수업 질 향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 성과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회화된 고교 체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말에 드디어 교육부가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를 했고 제정도 됐었는데요. 이것에 반대하는 법적 쟁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교육 실태나 이 교육 격차 실태들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해왔고요. 결국에는 실제 작년 외고 자사고 입학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그런 결과들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이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이 자사고 측의 행정소송들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최근에 이 교육청들이 패소하는 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심 선고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주체들의 염원을 담아서 계속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입니다. 영재학교 입시제도가 개선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영재학교 과학고가 고교 서열화의 정점, 최고 우위에 좀 군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영재학교 그래서 과학고가 굉장히 많은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그리고 지역 격차를 유발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영재학교 희망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 4분의 1이 월 3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라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사실 영재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뭐 경상, 전라 다 있는데 신기하게도 영재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나는지 70%의 학생들이 수도권 그리고 경기, 서울 출신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고발했고요. 결국 드디어 영재학교가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고 또 만들어진 영재가 사교육에서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를 찾아가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재학교 입학 담당관 배치 등의 변화를 저희가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과 6번째입니다. 데이 블라인드 입시가 실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차원에서 고용뿐만 아니라 입시에 있어서도 특권학교들이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블라인드 입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계속 주장해왔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교육부나 그리고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론들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저희가 근데 계속해서 이제 입시에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전문가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말 공정한 입시가 블라인드 입시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좀 자문 결과를 좀 확인한 후 저희가 좀 뚝심 있게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인데요. 결국 2019년 말에 교육부가 블라인드 입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2021학년도 저희 블라인드 입시가 첫 번째로 시행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고3 선생님들께 내부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57.3%의 선생님들께서 이게 원칙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한 일반고 입시 결과 또한 좋아졌다라고 응답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성과가 맞겠죠? 네, 성과 7번째입니다. 지역 장학재단의 명문대 장학금 지급 실태가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재단에서는 명문대에 진학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대 진학 1,000만 원, 뭐 연고대 진학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학금 지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이것을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었고요. 결국 작년 2월에 인권위는 이 장학금 지급 실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장학재단에게 이것들을 시정하라는 요구들을 해왔고요. 결국에 많은 장학재단들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성과 8번째입니다. 대입시험 문제 분석을 통한 선행교육 실태 바로잡기입니다. 혹시 2019학년도 불수능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장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학교와 그리고 공교육을 그리고 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 들을 어떤 배반감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불수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진행할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비웃기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소송을 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소송을 통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난이도, 그 교육과정 준수라는 어떤 중요한 원칙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출제를 해왔고 결국에 2019학년도에는 수능에서 12개의 이제 선행 교육과정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2021학년도의 수능에서는 2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과 9번째입니다.
원격 수업 관리반이나 그리고 학평 응시를 학원에 등원해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학원법 위반 학원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 학원들에서는 이 온라인 수업 관리반 상품을 팔겠다라던가 재택으로 실시해야 되는 학평 모의고사를 학원에 와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상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보를 했고요. 결국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과 10번째입니다. 방역 위반한 학원들의 제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감염병 상황에서 학원의 휴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들을 담은 학원법 개정을 요구했었고요. 결국에는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고 현재 김철민 의원이 발의해서 그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 11번째입니다. 서울강원교육청의 수학의 발견 교과서가 보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이 수학대학 교과서가 시민들의 힘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대학 교과서가 좀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서울강원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31,700권, 강원은 15,500권을 좀 보급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성과 12번째입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델 개발 및 발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수학대학 교과서를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정말 학생이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는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일도, 그리고 그것을 여러 선생님들께 연수하는 일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 모델 3가지를 과제형, 모드형, 대화형으로 개발을 했고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 268명의 학생들에게 이 대학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정말 효과적이었냐라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하면서 수학 용어, 공식, 내용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 70%가 넘는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었느냐? 이것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70% 넘는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성과 13번째입니다. 서울 15개 대학의 특기자 전형 폐지가 임박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특기자 전형이 도저히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폐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입시 전형을 살펴본 결과 모집 비율이 0.7%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과 14번째입니다. 충북 인재양성재단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저지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이 지원 사업, 지역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네, 바로 이 대입 실적 순으로 고교에 1.5억 원씩 지원해주겠다는 아주 차별적인 내용의 학력 학벌 차별 행위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고발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저지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성과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재단법인 교육의 범위 설립을 완료했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작년 총회에서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개범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국 교육개범이 안정적으로 설립될 수가 있었고요.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 15가지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런 15가지 성과로 저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는지 잠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공교육 체계,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서도 저희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 고발, 실태 고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쟁률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우선 전형들이 좀 확대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시 전형도 개선되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입시로 인해서 대입제도 공정성도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수능 선행 문제 출제를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좀 억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능의 공정성도 강화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온라인 수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학생 중심 수업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사교육 부담도 좀 해소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지자체의 명문대 장학금 실태를 개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벌 차별 실태에도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2020년 회계감사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매년 1회 유료 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 이 비영리 회계 전문가인 회계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몇 날 며칠 저희 모든 이제 회계 장부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저희가 정말 올바르게 지출을 했는지 기록은 남겼는지 감사를 진행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결과 뭐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저희 이사진 안에서도 감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희 사업을 잘 운영했는지 감사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4가지 좀 개선 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개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으로 좀 사업을 벌여왔다는 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저희가 위기관리 팀들을 운영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겠다 하는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의 기존 참여자, 새로운 참여자 개척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개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이런 당사자들이 더욱더 저희 운동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좀 응답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 개설로 인한 장점을 살려가면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올해 한 해는 유입률과 전환율에서도 크게 좀 성과를 보이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라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생태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연대 운동에서 유의할 점들은 또 유의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선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의 봄을 통해서 생태계가 확장되었다라는 것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연대를 하고 또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 저희 미션이 아닌 것들은 좀 이렇게 잘 판단해가면서 저희가 연대 운동할 수 있겠다라는 좀 응답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희의 2020년 한 해 어떻게 달려왔는지, 또 회원님들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고요. 2020년 한 해도 선생님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언제든지 의견 저희 남겨주시면 저희가 의견 반영해서 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